흰색 바탕에 붉은 빛과 푸른 빛으로 태국 문양의 원을 그리고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건괴, 곤괴, 관괴, 이괴 이 4개의 검은색 선을 4곳에 넣어 완성한 한국의 국기 태극기.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를 나타내는데 침략을 일삼았던 일본과는 달리 평화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한국의 민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빨강과 파랑은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발전해 나간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한국의 자주 독립을 선언한 3월 1일 3.1절,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소중한 생명들을 기념하는 6월 6일 현충일 등에 우리는 태극기를 달아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네티즌들의 도를 넘는 도발을 한국에 걸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변형된 태극기, 자세히 보시면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는 빨간색과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번 사태를 패러디한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이번 사태의 근원지라 표현하는 듯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 베트남 네티즌이 게시한 이 문제의 게시물은 이미 좋아요가 18,000개를 넘었고 댓글이 3,300개, 무려 2,200번이나 공유되었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국가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한국을 외교적으로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베트남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베트남이 전 세계가 극찬하고 있는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는 베트남은 이제 하루에 10,000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라며 베트남 보건당국이 1시간 안에 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를 승인했다 자화자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베트남 현지 언론은 한국과 베트남의 진단키트를 비교하며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하지 않다, 검사 속도가 빠를 순 있지만 정확도가 낮다 라며 베트남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최대 48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지만 정확도가 100%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베트남의 주장은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뢰도가 0%죠. 베트남이 개발에 성공했다 주장하고 있는 이 진단키트는 베트남 군의과대학과 베트남 과학기술부의 지원 아래 비에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개발한 것인데요. 펀꾸옥 비에다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전세계 20개 국가들로부터 구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란, 핀란드, 우크라이나 등에 수출된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얼마 전 진단키트가 남아 돌아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는 베트남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국산 진단키트를 더 보내달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미국이 아직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해 실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업체 시젠 측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하기 위해 미국 내 규정까지 바꾼 것인데요. 최근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오늘 중에 승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고 바로 어제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의 FDA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초스피드로 승인하며 미국 내 판매를 허가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 조사 전문 업체죠. 넘비오가 발표한 세계 헬스케어 지수, 국가별로 의료진들의 스킬과 역량, 진단 및 결과 보고서를 완성하는 속도, 현대 진단 및 치료 장비의 퀄리티, 의료시설, 진료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위를 매겼는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일본보다 압도적으로 높죠. 반면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베트남의 순위는 75위. 이번 사태에서 의료 수준과 보건 시스템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이란보다 2단계나 더 낮습니다. 심각한 수준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판백밍 베트남 부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베트남이 한국 국민을 과도하게 막은 조치는 한국 내 실망감이 매우 크다 라 전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을 포함해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전세계 117개국이 한국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출해달라 요청한 상황인데요. 베트남은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려났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 업체들은 한국에서 필요한 수요를 모두 제외하고도 일주일에 330만 회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수출할 수 있는 놀라운 생산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이 어느 나라에 먼저 수출을 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죠. 우선적으로 미국이 1순위, 그 다음이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인도네시아를 지목한 이유로 신남방 정책 핵심의 하나라고 전했는데요. 만약 이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가장 많이 투자하며 적극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베트남을 인도네시아 대신 진단키트 1차 수출국에 넣어주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베트남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고 최근에는 외국인 환자들의 치료 비용을 떠넘기기까지 하면서 베트남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응웬 수어푹 베트남 총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단기적인 경제 이익을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 라며 이번 베트남의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베트남의 발길을 끊어도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이렇게 베트남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한국에 밉보이게 되면서 베트남의 상황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계신 그 어떤 수준보다 더 심각하게 말이죠. 베트남 투자계획부에 따르면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125개의 국가 중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투자한 한국이 올해 투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리자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모가 순식간에 20.9% 쪼그라들었습니다. 50% 이상을 담당하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의 맥박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관광산업의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 정부의 고간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베트남 대기업들조차 한국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민간경제발전 리서치 이사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앞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베트남 내 74%의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 보고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베트남에서 압도적인 재계서열 1위 빈그룹마저 현금이 없어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는 빈그룹 위기설까지 이미 나돌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Starting route 2 Avenue X. Just kidding. Faster route available. Turn left. What? Oh my god, I'm in a mall. You have arrived at destination. Rachel! 도입 영상은 엉망진창인 애플 지도의 정확성과 성능에 대해 조소를 보내며 애플 지도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배트맨의 앞전고투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2012년 애플은 지도 앱의 대명사인 구글맵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iOS 6와 함께 애플 지도를 야심차게 출시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애플의 이미지처럼 뭔가 혁신적이거나 깔끔한 3D 그래픽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대 속에 정체를 드러낸 애플 지도는 처참한 오차와 만들다가 만 것 같은 기능으로 조롱을 받으며 유머 소재로까지 전락하고 맙니다. 이 뛰어내릴 듯한 사람은 사실 애플 지도를 보며 슈퍼마켓에 가던 사람이었던 것이고, 이런 지도 화면을 보면서 혹시 애플 예찬론자들은 역시 감성의 애플은 지도에서조차 거장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의도적으로 연상시키고 있다는 아스트랄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이후 아주 조금씩 업데이트되면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출시 8년째인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애플 지도 사용자를 찾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애플은 초기에 톰톰 등 다른 업체의 지도를 가져다 쓰며 서드파티와의 협업으로 구글에 대항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내비쳤지만 결과는 참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은 몇 년 전부터 자체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올해 미국 대상 업데이트를 위해 644만 킬로미터를 주행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의 노력으로 사용자들이 불편해하던 기능을 대거 추가했고, 올 하반기에는 유럽도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처참한 애플 지도가 일본에서는 꽤 준수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아이폰 점유율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애플은 최대 고객인 일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거의 제외되는 애플 1차 출시국에 항상 들어가 있고 서비스들도 일본에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애플의 점유율을 보면 기이하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미국은 자국산 폰이니 당연히 높고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도 이해가 갑니다만 디바이스 아틀라스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이 나라들을 제치고 iOS 점유율이 2018년은 전세계 최고인 70%를 넘었고 2019년에도 60%에 육박합니다. 일본의 애플 점유율은 집계 기준마다 조금씩 다른데 워낙 IT 갈라파고스인 일본은 아직도 2G 폰을 쓰는 비율이 높아서 2G를 빼고 계산하냐 2G를 안드로이드에 포함하냐 계산 방식마다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동일 기관의 자료로 타국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의 점유율 수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일본은 애플의 나라 미국보다 높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2009년에 소프트뱅크가 iPhone for Everybody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보조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엔에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아이폰이 급속도로 보급됐고 이후 가입자를 빼앗긴 au, NTT 도코모 등에서도 할인 판매 경쟁에 돌입하여 다른 폰들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에서 압도적 인기를 끌어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보조금 규제로 과도한 할인 판매는 줄었지만 그래도 이통 3사의 아이폰을 우대해서 판매하는 경향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압도적 점유율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이렇다 할 일본산 스마트폰 판매 회사가 없기 때문에 애플의 대항마인 삼성이 한국산인 이유로 기피하여 그래도 쓸만한 폰을 사기 위한 선택지가 애플만 남은 것도 큰 이유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갤럭시는 삼성 로고도 붙이지 않고 신상품을 출시하며 최근 점유율을 올려서 2019년 삼성은 일본에서 애플과는 큰 차이로 스마트폰 듣보잡 샤프 다음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본의 애플 사랑 그리고 애플의 일본 우대는 둘이 그러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엉망진창인 애플 지도가 일본 때문에 한국을 무시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좌표 37.241885 131.865090 한국 애플 지도에서는 이 긴 숫자를 쳐봐야만 확인이 가능한 위치가 일본에서는 타케시마 단 두 글자만 쳐도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애플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고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일본에서 많이 팔아준다고 애플이 이래도 되는 거냐며 올 4월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며 많은 한국인들이 항의했지만 애플 코리아는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한국인들은 혈압이 치솟았고 일본인들은 역시 자기들이 사랑하는 애플이 일본 편을 들어줬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니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준 것이다 라며 좋아했고 일본 SNS에는 이 기쁨을 한껏 표현한 게시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5월 초 애플로 득이양양하던 일본인들은 이번엔 애플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얻어맞게 됩니다. 아이폰의 음성인식 기능인 시리에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야? 라고 물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답변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어, 영어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제도는 어디의 영토냐 물으면 일본과 중국이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까지 더해져서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일본인들은 불량품 판매는 법 개정에 의해 금지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애플에 항의해야 한다. 아이폰 SE 불매하겠다라는 분노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에는 소니가 있다 라는 반응도 있었는데 이건 그냥 짠하네요. 앞서 애플 지도에서 독도에 관해 미국이 일본 편을 들었다며 축제 분위기던 일본인들은 시리에 대한민국이라는 답변에 멘붕을 겪었고 이렇게 4월 5월 한국, 일본, 그리고 애플은 독도를 두고 민감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애플맵의 독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iOS 6 베타 기간 동안 다케시마로 표기하다가 한국의 항의를 받고 일본어를 포함 모든 언어에서 독도라고 표기했었다가 iOS 7 때는 다케시마로 표기, iOS 9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졌고 2018년에는 독도와 다케시마 칸유무 반치라는 일본 정부 소유라는 의미의 말을 병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애플맵이 이러는 이유는 영국의 오픈소스 지도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리포트로 명칭 등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 시리의 경우 위키피디아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고 독도라는 명칭을 다케시마라든지 왔다갔다 바꾸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대 문제하면 떠오르게 된 기업이 이런 애플의 행태에 일침을 가하기 위해 뜬금없이 애플 에어팟 케이스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애플 지도의 독도 논란과 시리 문제를 몰랐을 리가 없었을 독도 우원 기업으로 유명한 라카이 코리아인데요. 라카이 코리아가 에어팟 케이스를 선보인 이유는
수년간 독도 명칭 논란에 묵묵부답인 애플에게 명쾌한 답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라카이 코리아가 선보인 에어팟 케이스에는 독도를 형상하는 그림과 37.241885, 131.865090 그리고 독도 belongs to Korea라고 적혀 있는데 숫자는 독도 명칭이 없이 직접 좌표를 쳐서 확인해야만 했던 애플맵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고 독도 belongs to Korea라는 메시지를 영어로 담아 세계의 애플 에어팟 사용자들에게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또한 매년 일본 외교청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며 아나무인인 일본에게도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라카이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오히려 인지도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한국 런칭 후 첫 제품을 독도 운동화로 내놓았던 것이 일본에서 불매운동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심지어 불매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찢어서 보내거나 독도 후원 운동화를 훼손해서 보내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 더 유명한 브랜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만든 2017년부터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인들의 이런 짓들에 굴하지 않고 독도 731부대 7광구, 역사에 묻힌 독립운동가 소개 등을 상품과 접목시키기도 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라카이 코리아의 진정성 때문인지 쓰레기 디자인, 불매다, 구리다라며 일본의 조롱을 받던 이 기업은 해외의 언론들로부터 패션 시장의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기업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라카이 코리아는 창업 후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인이기 전에 우리는 한국인이라며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세계에 알려온 라카이 코리아의 임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참고로 애플맵의 독도 표시는 최근에는 다시 한글로 정상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시리는 일본에서는 일본에 유리한 위키피디아 페이지가 뜬다고도 하는데 오픈소스를 활용한다든지 유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어서 일본 우익들의 조직적 행동과 한국 유저들의 반격 등도 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언제 또 일본인들이 장난을 쳐서 독도 위치를 숫자로만 알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애플에 보내는 라카이 코리아의 메시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이 함께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편 구글 지도의 경우도 같은 독도 표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독도, 일본어에서는 다케시마, 나머지는 리앙크루트로악스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맵의 경우는 울릉도에서 독도로의 백길 항로가 또렷이 표시되어 있고, 일본어 환경에서도 역시 확실하게 표시되어 한국 땅임을 알리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독도의 명칭이 한국을 제외하고는 다케시마나 리앙크루트로악스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라카이 코리아에서 안드로이드 폰용으로도 이런 독도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다른 물건은 안 만드는지 문의해 봐야겠습니다.